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정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좀 답답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사실 오늘 이슈도 좀 그와 관련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FOMC의 이머징의 반응입니다. 글쎄요, 전체적으로 좀 이머징 시장들 좀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 상당히 좀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그 옐런 의장이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를 한다는 이야기들 전 세계 증시가 화답을 했습니다. 네. 2015년도 4월 달 정도의 금리 상승을 얘기할 수 있다. 넥스트 커플 오브 미팅 이래가지고 한 두어 번 이후에, 그러니까 1월, 3월, 4월 하게 되면 1월, 3월 빠지게 되죠. 네네. 그래서 한 4월 정도부터 논의가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 라는 점. 시장에 모두 대입했었는데 우리 시장만 보면 이거 혹시 테이퍼링 본격화로 인한 자금 유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시장 굉장히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이머징 국가들이랑 에너지 업체들 급등세에 이뤘었고요.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고통받았던 자산들 시장들 굉장히 급등세. 루브라 12%, 네네. 두바이 증시는 15%였나요? 13% 이렇게 막 오르고요. 대만도 0.5% 올랐어요. 그림 한번 보시죠. 네. 미국은 초록색이 올라가는 거고 빨간색이 떨어지는 걸 의미하는데요. 네. 보시면 본토 증시, 중국 본토 증시만 조금 0.1% 정도 빠졌었는데 사실 최근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네. 코스피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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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사실 그 전에 이머징 국가에서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렇죠. 자본 유출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컸었는데 이번 이머징의 반응 외신들에서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블룸버그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우려가 너무 시장에 너무 많이 퍼진 것이 아니냐, 이머징 쪽에. 그렇지만, 어쨌든 반등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실질적으로 미국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쯤에는, 충격이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똑같은 악재로서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좀 무뎌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옐런이 은근히 상당히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언급을 좀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충격을 피하면서. 시장에다가 시간을 벌어주고 이머징 마켓이라든가 다른 타 마켓에서 이뤄지는 시스템 리스크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어쨌든 자기네들을 위해서 끝까지 아무튼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요. 같은 악재 이제 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연착륙이 예상이 된다. 좀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전 세계 증시에 어떤 파급력은 좀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이런 부분 궁금해집니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산타랠리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1월 효과는 보통 12월 중순 이후부터 1월 중반까지 해서 이뤄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가 도대체 이렇게 배제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생각을 했는데 네.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실 사장님하고 모든 직원들이 지금 노래방에 가서 앞에 막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있는데 저기서 대리 혼자서 가만히 앉아서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네. 혼자서. 네. 사장님, 오 사장님, 오바마 사장님, 시진핑 상무님, 이런 분들 막 춤 엄청 추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끌려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며칠간의 좀 관찰 기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제가 좀 잘 찾아보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우리도 충분히 딸려 나가지 않을까. 나가서 노래 부를 수밖에 없다. 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코덱스 레버리지는 충분히 사볼만 하다. S-오일. 그 에너지 업체, 이따가도 또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네. S-오일도 좀 흐름을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외국인들 수급이 5천억 이상 좀 빠져나가면은 요거 한번 좀 다시 좀 조심스럽게 좀 들여다봐야 된다 그랬는데, 어제 딱 5천억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요? 어떨까요? 정확하게 알 수 없겠죠. 제일모직으로 인한 착시 현상이다. 그렇지만 어제 나머지 이머징 반등들을 봤을 때는 또 한국 시장에서 그 제일모직을 통한
제일모직이 ATM으로 썼겠죠. 네. 현금 인출로.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 며칠을 쳐다보면서 관찰을 해야지 그 판단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만 지금 선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었던 건지 그렇죠.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게 되면서 상당히 좀 불안 심리가 고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한 이 바닥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좀 끌고 가는 것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앞선 이슈와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간밤 미국 지표 호조 그리고 상승 랠리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3대 지수가 2% 이렇게 모두 다 같이 오른 게 굉장히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사상 최고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 주 초반에 굉장히 밀렸었고요. 다시 한번 이틀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근데 사실 조금 좀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샘도 나고 좀 사실 좀 약도 오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어제 사실 뭐 한 2%밖에 못 올라서 뭐 재료 대비해서 너무 못 오른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하루의 변동성을 높여가면서 한 방에 오르는 것보단 조금씩 차례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게 훨씬 안정감이 있거든요. 어쨌든 부럽습니다. 네. 일단 뭐 외신에서도 보면은 땡큐 옐런 하면서 의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이 같은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거로 보고 있나요? 예, 일단 우려하던 부분들이 일단 내년 4월까지는 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벌었고 연말 랠리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좀 보고 있었고요. 네. 뭐 최근에 지표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페이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았고 소매 판매도 좋았었고 어제 나온 지표 중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 29만 5천 건 정도가 저 컨센서스였는데 28만 9천 건으로 해서 앞에 8만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뭐 실업률이 낮아지고 뭐 실업수당 청구가 자체가 낮아진 것 자체는 뭐 미국의 고용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지표들이 아마 연말까지의 랠리를 이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계속해서 좀 연말까지 이어간다면은 파급력은 좀 어떤, 일단 뭐 보일까요? 전 세계 증시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다. 높은데 미국이 이제 그 가운데에서 심리적인 버팀목으로 계속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해외에서 악재가 떨어지면서 국내 증시에다가 뭐 막 쇼크를 준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좀 배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보면 뭐 신흥국, 그러니까 러시아를 포함한 신흥국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었고 또 그리스 리스크도 굉장히 커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많이 흔들리다가 다시 한번 미국 경제가 이 버팀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한 주 동안에 근데 우리 증시는 더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좀 다시 한번 이 전략 한번 피드백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뭐 종목들 코덱스 레버리지라든가 타이거 합성 차이나 A 레버리지 그리고 S-OIL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분명히 1900포인트에서 제가 매수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한 2000포인트 내지는 1980포인트 그러니까 8%에서 9%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여기서 조금 더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다. 지수에 상관없이. 그리고 뭐 타이거 합성 차이나 뭐 중국은 뭐 내년까지 4,000포인트 저는 무조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조정 시 항상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고요. S-OIL은 어제 유가가 급락을 해서 최저치를 경신했는데도 너 계속 그런 얘기 할 거니? 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에너지 업체도 미국 에너지 업체도 올랐었고요. 이머징이 먼저 올랐고 미국 에너지 업체도 올랐지만 WTI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 떨어져봤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근데 물론 어제 그림 대비해서 그림이 좀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속이 되면 그림이 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림이 깨질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림이 깨졌다고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라고 정리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뭐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이 이제 적기라고 봐야겠네요. 어제 이제 1900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합성 차이나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어제도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꾸준히 랠리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어제 장중에 5% 넘는 상승권에서 움직임 나타나면서 꾸준히 좀 비중 확대로 보유 관점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S-OIL도 지금 얘기를 해주셨고 글쎄요. 그러면은 한 75,000원 이 정도까지?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지지선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건가요? 지지선이라는 거는 이제
뭐 좀 애매하고요. 네. 뭐 그림 깨지면은 그냥 네.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WTI라든가 하는 게 한 10% 가까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 그림이 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따라 우리 서동수 대리가 좀 말을 좀 많이 아낍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이제 방향성이 야, 이거 좀 갈피를 잡기 좀 어렵지 않겠냐. 특히 이제 우리 증시 대입할 때, 특히 좀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좀 불투명한데, 이런 부분 저희가 일단 뭐 주말 지나고 이제 다음 주 초까지 좀 지켜보면은 방향성이 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이슈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네요. 다음 주에 또 글로벌 증시와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